협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왔고, 그래서 오늘 부탁을 하면 선생님께서 약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제가 요코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사상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음인약인 텍솔, 그죠? 그 다음에 나벨빈, 비노렐빈이라고 좀 고전적인 약이에요. 오래된 그 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앞에 참 놀랍죠? 이렇게 많던 지금 조양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20일 뒤에요. 쉐트상. 암 수치도 CA가 난소암에 따지는 수치인데 CA200이 50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죠? CA15-3 464에서 159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CT로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는 한약, 양약, 식이요법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히 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소실될 때는 급격히도 없어질 수 있다는 또 이런 한번 이론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지금 여러 케이스들이 사기 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들이 좀 유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기 말이면 이 정도에서는 저희가 약을 써서 천천히 자라거나 조금은 줄어들어도 그래서 그 상태로 끌고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하지만 이렇게 확연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는 평범한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약의 효과가 1이다. 양약의 효과가 체질에 맞을 때 1이다 하면은 따로 쓸 때는 1이에요. 근데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5배가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암의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혈류량 부족을 막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러운 뭔가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생긴 것이 또 그만큼 빨리 자란 거를 그만큼 빨리 없앤다는 이런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몇몇 중요한 장면만 원본 보기 보죠. 지금 2023년 1월 폐해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조양들이. 근데 (1월) 달에 보이는 이 그죠? 훨씬 더 많죠, 실은. 지금 같은 부위, 한 카트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유사한 부위를. 거의 다 소실이 되죠. 또 딴 이미지로 한번 보시면, 그죠? 제가 대표적인 데 몇 군데를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흉격에도 있고, 거의 뭐 지금 다 소실되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종양이 사라지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메워지지 않고. 그런 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카트를 한번 보겠어요. 대표적인 제가 몇 카트만 올렸는데, 그렇죠? 지금 어마하죠? 뭐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여기가 대동맥인데, 대동맥이 3cm니까 거의 뭐 한 9cm 이상 되는 종양이, 그렇죠? 이게 다 소실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5월달이죠, 5월달. 그래가지고 6cm 사이즈의 라운드 씬 월 시스트만 보인다 이거죠. 시스트만. 포스테리어 세그먼트 아리엘 오른쪽 어퍼에.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스티니까 뭐 암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특별한 힐라나 메디아스티눔 체스트월의 림프노드
전이가 없고 종양이 소실되고 난 위에 이거를 좀 원본 보기를 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 방법으로 사상의학적인 통합 치료에 의해서 그죠? 다 소실이 되고 저도 치료하면서 처음 겪은 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없어진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면역 체계에서 생긴 건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생기지 않은가. 이분이 또 간에도 가 있었어요. 간에도 보면 이 정도로 지금 1월에 3월에 근데 깨끗이 사라지죠. 거의 뭐 흔적만 남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거는 자, 무수한 종양이 모든 환자에게서 다 소실되지는 않아요. 사람의 개별 환경과 노력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다니면서 저희 집에 와서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가 맞으면 웬만하면 그냥 거기서 하십시오. 제가 요건 선생님한테 안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약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요건 선생님하고 현편한테처럼 좋은 결과가 안 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 나중에 체크해보면 엉뚱한 약들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잘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당뇨약하고 혈압약이 탈수를 일으켜요. 당뇨약도 여러 종류고 혈압약도 여러 종류인데 의민들에게 일어나는 보상성 고혈압에 소금을 줄이라 그러고 싱겁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람 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지금 제약회사 욕심이 많죠. 실은 혈압은 보통 75에서 85를 자기 나이에 더해야 됩니다. 혈압 기준은 어떤 분은 90까지도 더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저는 75에서 85를 더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145죠? 155. 그럼 140을 기준으로 해서 140에서 150. 155는 150에서 160.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혈압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90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혈압 기준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계속. 물론 혈압이 높아서 눈이 터지고 실명도 할 수가 있고 뇌에서 출혈이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은 나무도 나이가 들면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가 들면 혈액량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말초까지 피가 가요. 근데 이거를 혈관 안 터지게 하려고 혈압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 발생을 해요. 말초에서.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아까 뇌는 어지럽고 그죠? 사지 손발은 쥐나고 혈압만 떨어져 있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침에는 85. 왜? 피가 흐르질 않았기 때문에 좀 몸을 순환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혈압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50에서 160 정도 올라가도 괜찮다. 움직일 때는 나이가 70인데면 한 140에서 150 사이. 뭐는 낮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이분들이 뒷골이 아프고 두통이 오거나 어떤 뭐 심하게 어지럼증이 오거나 했을 때는 혈압약을 드셔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정도 혈압으로도 뒷골이 안 아프고 뭐 일반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은 오히려 유지시키는 게 치매가 덜 오고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시켜가지고 그죠? 이거 산소 공급을 적은 양으로 산소 공급을 시키기 위한 보상성 혈압이거든요. 예.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 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심장 부분을 한번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뇨 기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뇨는 또 다음에 당뇨약도 두 종류가 있는데 소위 신장에서 정상적인 당의 기준 인슐린의 역할은 하지만 신장에서 제흡수가 많이 돼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쓰는 약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약들은 어민들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사상의학을 통한 그죠? 자, 우리 아까 대장암 환자가 제로다를 실패하고 이리노테칸 에서 성공한 케이스, 완치 케이스로 10년 이상 사시고 돌아가신 분 보여드렸고 다 태음인이죠. 태음인이 제로다로 난소암에서 실패하고 텍솔하고 나벨빈 으로 지금 성공한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약들이 반응을 안 하면 빨리빨리 그 약을 바꾸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게 길어졌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